안녕하세요. 호주 아저씨입니다. 네, 지금 요즘 며칠 동안 제가 역행자를 다시 이렇게 좀 보고 읽고 하면서 예, 리뷰 삼아 그리고 이분의 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제 것으로 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고 그걸 대본 삼아서 이제 요즘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챕터 네 번째 역행자의 지식,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제 글을 브런치 이제 저장을 하고, 네, 그걸 기반 삼아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역행자의 지식 단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얘기로는 이제 기버 이론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기버, 세상에는 기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뭐 매처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단락별로 나눠본다고 한다 그러면, 언더라인의 모든 사람들이 기버의 단계에서 약 80%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매처 맞나? 그리고 테이크, 매처 뭐 하여튼, 그러고 제일 윗단계가 다시 또 기버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이제 그들의 습성을 보면 늘 준다는 거죠. 아낌없이. 더 이제 좋은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들로 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 하는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거기 손님 많대, 맛있대 라고 해서 늘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곳들의 성공한 성공한 이제 음식점들의 공통점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격 대비 좋다, 가성비가 좋다, 혹은 이제, 이 가격을 내도 되는 게 맞나? 아니면, 혹은, 뭐, 비싸긴 하지만 음식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뭐 친절하다,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고 좋은 재료를 쓰고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가장 먼저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외적인 부분에 이제 시장들을 많이 해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같은 조건들이었다고 했었을 때 유난히 장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가게들을 보면 늘 내가 생각한 것 기대치에 그 이상을 늘 항상 주는 곳들이 보면 늘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그 가치를 제공하는 거,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우리 미용실을 찾아오는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주어 왔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봤었을 때,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는 추가 트리트먼트 옵션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포함해서 해드려요. 일단 머릿결에 집중을 해줘야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트리트먼트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권해드리면서 트리트먼트 쿠폰을 별도로 이제 제작된 인쇄물이 아니라 저희 명함에다가 이제 거기다 체크를 해서 뭐 30% 오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저희 단골 고객님들 혹은 신규로 오시는 고객님들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했었을 때 저희가 50불 상당의 시세이도 헤어 트리트먼트를 지금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호주가 물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뭐 미용실 가서 트리트먼트 뭐 3, 4만원, 4, 5만원, 5, 6만원 이렇게 하는 것들 사는 거 사실
크게 별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들을 하고 많이들 구입하고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게 확실히 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구입하는 데는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한국에서 5만원짜리나 여기에서 뭐 1대1 대응으로 본다고 뭐 50불짜리나 별 차이가 없지만 그 50불에 대한 이제 구매력은 충분히 여기가 훨씬 더 높지만 별로 구입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되게 굉장히 감사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번 달에는 일단 이제 에센스를 30개 이제 추가로 한 20개 정도 좀 더 주문을 할 거긴 한데 한 50개 대략 저희가 구매하는 비용으로 치면 한 100불, 100불이 아니라 1000불 정도? 1000불 정도를 일단 쓰는 거를 예산을 잡고 우선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어떤 부분들이든지 간에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을 할 때 모든 장사는 망하진 않는다. 최소한. 네. 라는 부분을 항상 느끼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지식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습득하면서 그 자잘자잘한 지식들, 그러니까 그 지식에 대한 탑들만큼까지의 어떤 천재성을 발휘해가면서 배울 수는 없고 습득할 수는 없겠지만 한 20% 내에 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가 조금만 배우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그런 지식 습득들을 가지고 그렇게 습득된 지식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그것들이 하나의 타이탄의 도구들이 돼서 그것들이 같이 만나게 되었었을 때 합쳐진 결정체가 되었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0.1%, 1%의 그런 천재들을 이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인생을 이 확률 게임이라고 보는 저자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의사결정들의 결과들에 관한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인생 확률 게임에서 승률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자의식을 해체하고 유전자 오작동 부분들을 인지를 하면서 지식을 쌓아나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그 의사결정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확률 게임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순간들을 좋은 의사결정들을 함으로써 내 인생을 조금 더 좋은 삶으로 영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나오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단순히 왜 유튜브에 이렇게 남들이 많이 봐주지도 않는 유튜브를 굳이 하고 있는 거지? 그 글은 도대체 내가 왜 쓰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 이제 저는 아니고 저라고 하죠. 예. 예전에 초창기 초기 디자이너 때는 헤어 디자이너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고 머리를 예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면 그게 사전적 의미의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앞으로 헤어 디자이너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나를 알리는 마케팅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글을 쓰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겸비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앞으로의 헤어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같이 이렇게 상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옛날부터 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를 알리지 못하는 헤어 디자인은 죽은 디자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지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미용실이라는 이 업의 분야는 뭐 누군가는 예술적인 부분이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과하게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제 약간의 창의성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받으면서 제공을 해주는 상업적인 디자인 요소를 갖춘 직업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앞으로의 헤어 디자이너들은 그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같이 습득하고 이끌고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배우고 그 배움들을 타이탄의 도구로 만들어서 실행하라.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글을 쭉 작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또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엔 또 이거더라고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무언가를 보는 것도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을 이루려면 결국 전부 다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짚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걸 그러니까 실행하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더 힘든 게 꾸준히 하는 게 힘들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5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바로 가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분 이름이 뭔지 뭐였더라? 멜 로빈스? 예, 동기부여는 완전한 쓰레기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5초 법칙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고 했었던 그런 여자분이더라고요. 계시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이분의 영상을 보고 이분의 제안을 보고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될 수 있으면이지만 추후에는 내가 완전히 그런 실행력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는 이 부분이 꾸준하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자면 끝까지 그냥 계속 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일본 전산 이야기, 좀 오래된 책이죠 벌써. 그게 일본 전산 이야기에서 그 회사 사원을 늘 외치고 다녔던 회장님의 사원인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즉시 5초 안에 반드시 될 때까지 끝까지 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